자, 이제 우리 양식팀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 시험에 어떻게 하면 도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접근하면 1년 만에 될 것인가, 또 검찰 수사관에 이런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직급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건 지난번 25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못 들으셨다면 지나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방장님들, 셰프님들, 양식 쪽에 담당하고 있는 셰프님들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 과목별 전략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26년 동안 한결같이 1등을 해왔습니다. 원조 맛집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한 번도 저희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도 단 한 분의 변화 없이 끝까지 같이 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도원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변함이 없이 여러분들 끝까지 보조하고 모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믿으시고 저희 체험팀에 몸을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1년 잘 저희들이 케어해서 40년의 검찰 수사관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잘하면 저희 주방장님으로서 아까 이 국어의 신동수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사의 정우교 선생님, 그 다음에 형법의 박지용 선생님의 이 말씀들은 잠깐 들었으니까 먼저 우리 양식팀에서는 영어의 권영민 교수님의 말씀부터 먼저 듣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권영민 교수님부터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험팀에서 체험 검찰팀이죠. 방문각 체험 검찰팀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민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올해 강의를 노량진에서만 딱 10년 정도 강의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원장님께서 저한테 문자가 왔었습니다. 연락 좀 합시다. 그래서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락 안 했습니다. 3일 있다가 또 연락 오셨습니다. 권영 선생님 연락 좀 합시다. 이준 원장님입니다. 문자 받고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두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요즘 바쁜가 봐? 안 바쁩니다, 원장님. 두 손 받고 있는 거 안 보이시죠?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이 수많은 영어 강사들 중에 왜 저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딱 하나로 봅니다. 제 실력이겠죠. 그리고 노량진에서만의 10년 경력일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항상 제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찾아뵙고 강의를 야, 권민 선생님, 저랑 원체 이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까 한 다음 달부터 강의 시작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자만이 그렇게 다음 달에 바로 강의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 체험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준 선생님하고 우리 팀하고 맺어진 사연이었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과목은 영어고요. 우리 9급 시험에서 영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애증의 과목이죠. 영어가 잘하면 빨리 합격하고, 영어가 안 되면 늦게 합격한다는 건 제가 노량진에 10년 동안 있어 왔으면서 목격하게 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과목인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께 이 영어가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혹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고민의 결과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어 문제를 풀 때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작스럽게 기준을 어떻게 만들까? 자, 그것은 뭐냐? 경험치입니다. 여러분, 경험치가 모이면 그게 뭐가 된다? 확고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그 경험치라는 건 스스로 쌓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빠를까요? 그럼 말 안 해도 경험치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빨리 배워서 여러분의 기준을 빨리 확립하고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경험치와 기준을 만들고
세울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도와드리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한테 몇 가지를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집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인강으로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인강으로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 안 해도 EBS, 이투스, 메가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수능에서 그런 수업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완강을 합니까? 생각보다 완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제가 합격한 법무사님들, 변호사님들, 그리고 전문 자격증, 그리고 9급, 7급, 경찰, 이 모든 학생들에게 합격 관련 모든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공통점이 뭐였냐면 집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저는 인강 절대로 안 돼요. 맞습니다. 자신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나와서 내가 9시부터 1시간까지 오후 1시까지 강의를 들었으면 인강으로 총 4강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4강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9시부터 1시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그냥 행복한 회로를 어떻게 한다?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에서 나오십시오. 두 번째로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이 미치도록 일정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 자는 시간까지 일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무엇을 시작했을 때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있는 기본서 1페이지부터 1대부터 60대까지 있는 단어장 제발 부탁입니다. 끝까지 좀 가보세요. 누구든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어떻게 한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체험팀에서 공부하십시오. 두 번째로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일정하셔야 됩니다. 미치도록 철저하게 일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 끝까지 가랍니다. 제가 이 말 왜 드리냐? 어떤 분야든 끝까지 간 10%가 합격을 하고 돈을 벌고 유명해집니다. 나머지 90%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 체험팀 학생들은 끝까지 갈 수 있게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저 권영민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영어 강사입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all time together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동수입니다. 사실 2002년도에 한창 월드컵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노량진에 입성을 해서 그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20년째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진용훈 원장님의 법원 검찰팀, 그 다음에 이제 발전적으로 계승한 우리 이제 또 이준현 원장님의 체험팀 이렇게 쭉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준현 원장님하고는 제가 이제 거의 같은 시간, 그 시간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안직 팀으로서 노량진에서 그 동안에 이제 쭉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선택 과목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일부 단독반 운영이 좀 어려운 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안직 단독반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제 합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완전체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정 원장님과 또 저와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또 이제 권영민 선생님을 또 영임을 또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저희가 이제 법원직과 공안직 단독 팀으로 그렇게 쭉 진행해 오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좀 인지도가 그렇게 이제 소문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충실하게 그렇게 수험생들을 접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입니다. 우리 이제 정우교 선생님과 그리고 새로 이제 3년 차가 되겠죠. 우리 또 박지영 선생님 형법 맡아서 또 오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다시 또 완전체가 되어서 또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하나의 완전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중간에 선생님들이 바뀐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그와 같은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팀의 이 체험팀의 국어 셰프를 맡아가지고 함께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새로운 각오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올해 시험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컷이 92점이 나왔다는 것은 상상이 좀 힘듭니다. 이제 검찰직이 좀 그랬습니다. 교정직은 좀 이제 컷이 좀 그 밑에입니다만, 그래서 변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인력처 쪽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을 겁니다. 내년 시험은 조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과정들을 쭉 오랫동안 공안직 맡아서 해오면서 과정들을 보면은 국어 과목에서 이런 특성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역별로 문법과 어휘, 그 다음에 문학이 있죠. 그 다음 비문학 파트가 있죠. 이 크게 이제 세 영역 부분들이 비슷하게 출제가 되다가 그러다가 공무원 직무의 수행 능력 부분에 좀 부합되는 국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 파트 부분이 즉 실용 어휘 부분이 상당히 출제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50% 가까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그다음 장문과 비문학 파트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직무 수행과 결부시켜서 국어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게 한 30-40% 나왔습니다. 문학이 현대문학, 고전문학 합해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왔었고 또 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 문제가 거의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국어가 어느 시점에 와서 다시 또 한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또 문학 파트 부분이 또 현대문학 두세 문제, 고전문학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문법과 어휘 파트 부분은 20문제 중에서 지금 6문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현대문학 두세 문제, 고전문학 두세 문제, 그래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문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장문과 비문학 파트 부분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30-40%가 거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한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다시 부활이 돼가지고 한자 도금과 표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이제 수험생들이 굉장히 그 성취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한자 어려운 걸 내지 않아도 저희들은 충분히 한두 문제 정도는 다 틀려주거든요. 그런데 출제위원들은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찍어서 문제 풀 수밖에 없는 우리 수험생들의 현실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속에서 한자 도금과 표기 문제를 2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몇 년째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바로 한자 학습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자 부분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저는 지금 85에서 95점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자 부분을 포기하게 되면 2문제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원하는 점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7월부터 저는 한자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7, 8, 9, 10, 11, 12월까지 12월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왜냐하면 한자의 그 효율성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자를 끌고 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저는 그 한자 학습, 기본 학습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그리고 특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한자 학습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다음 합리적으로 찍을 수 있을 만큼의 한자, 도금과 표기 그 정도의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요. 문법과 어휘 부분은 다 맞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앞서 이제 6문제, 7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죠. 적게 나오면 5에서 7문제 정도인데 문법 문제는 사실은 10초에서 30초 정도로 끊어서 그 시간에 문법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맞추는 것으로 하고 문제는 이제 비문학에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문학에서 하나 정도 그렇게 틀리는 작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하고 우리 공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과 공시가 많이 다른데 1분에 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문도 비교적 짧고 즉시즉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파트 부분하고 그다음 문학에서의 시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시간을 1분 30초 정도씩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법 파트, 문법 거의 부분들은 즉시즉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의 것들을 단계별로 공부할 부분들을 아무튼 그렇게 저 이제 국어 셰프가 적절한 선에서 요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무리되지 않게끔 즉 수험생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학습량을 이제 부여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분석 부분이라거나 또 구체적인 국어 학습 방법 부분들은 따로 또 제가 PPT를 활용해서 올리게 될 겁니다. 그걸 활용하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론 과정에서 여러분들 합격해서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우리 이제 체험 면접 과정이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도 저희 수강생들에게는 거의 무료로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해서 사실 면접 지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5분들이 함께 우리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함께 모의 면접 등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연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의 뭐 탈락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책임을 져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면접 끝까지 그렇게 책임을 져 드리는 그런 검찰, 교정, 또 마약 수사직 이렇게 공안 직렬들을 저희가 맡아서 해 나갈 겁니다. 아무튼 저희와 함께 해서 어떤 높은 점수 얻도록 하시고 안정적인 점수 얻도록 하시고 그다음 면접 과정까지 그렇게 또 해서 완결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정우교 선생입니다. 우선 제가 맞나요? 우선은 우리 검찰직에서 보는 국가직 이 한국사 시험이 기본적으로 법원직과 과거에 있었던 경찰 시험과의 어떤 형태의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국사는 첫 번째 이미지가 익숙하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랑의 차이도 많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수능도 아니고 또는 학교에서 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공무원 한국사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한국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영어와의 공통점이 뭔가요? 오래 했으나 잘 모르겠다. 이게 한국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한국사에서 가장 유사한 게 저희 직렬이 우리 검찰직 이 국가직 시험의 핵심이 이번에 보셨던 시험이랑은 비교를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번 시험은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이었습니다. 매우 쉬웠었던 스타일이었고요. 어느 정도로 쉬웠었냐면 최근에 한 7년 8년 사이에 하지 않던 짓을 했었습니다. 선택지가 단답형의 단어로 들어왔던 문제도 몇 문항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러지 않습니다. 한국사에서 제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사료를 제시하고 그 제시를 했었던 사료 제시문을 분석해서 선지해서 풀어가는 이런 방식의 문제가 수능형의 사료 제시형 분석형의 문제라면 시험 문제의 대다수가 우리 직렬은 수능형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문제만 발문만 주는 자료 제시를 하지 않았었던 시험 문제가 간혹 2문제, 3문제가 섞여 나오기도 했었으나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거의 100% 뭘 준다? 제시문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제시문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선택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시문을 분석할 때는 6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의 방식을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지의 구성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사를 가장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 하실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휘발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휘발성이 높다라는 건 공부를 하시는 거를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행에 하는 공부보다 공무원의 한국사를 해야 되는데 내신의 한국사의 방식을 고집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는 게 이제 선사시대나 초기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가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책화나 또는 골장제와 같은 것들, 옥조의 민며느리제나 골장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나는 골장제 아무리 외워도 시험 문제에서는 골장제라는 세 글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골장제라는 세 글자를 문장으로 전환시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에다가 뼈를 추스려서 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어둔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을 자꾸만 문장으로 전환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단어에 적용해서 의지해서 하시려고 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는 것들이 몇십 개일 경우에는 단순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몇백 개가 되게 되면 전혀 기억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제 수업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냐면 첫 번째는 그 한국사에 나온 단어와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성적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단어와 용어에 관련된 뜻풀이를 계속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각 파트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사의 통일정책까지 각각의 파트마다 이 파트를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지 처음 들어보시는 새로운 그러나 아주 명확한 그래서 지금 한국사가 정우교라고 불리게 되는 한국사는 정우교 수업이 최고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 접근 방식을 매 파트마다 설명을 해드리겠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무리에 가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시문이 어떻게 구성되기 때문에 제시문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선지의 구성 방식이 특히나 우리 직렬이 다른 여타 직렬과 어떻게 다른지 국가직을 하셨습니다. 검찰직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검찰직인 이 국가직 시험 문제 한국사가 어떤 출제의 방식과 어떤 경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아셔야 다른 직렬의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세 문제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들어오는 애는 쉬웠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쉬웠다예요. 뭐라고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세네 문제 정도가 들어오면 어려웠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국가직과 지방직을 또 비교해보면 시험의 유사성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틀리라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한 문항 정도씩이 추가가 되는 게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입니다. 예외적으로 치면 다른 직렬과 다르게 어떤 것들도 물어보냐면 특정 지역의 통합형 문제도 물어보고 또 하나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문제도 통합형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한 두 문항 정도씩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출제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2주년 TM팀에 오시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방식을 소개해 드릴 거고 한국사를 가장 짧게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시험장에서 한국사가 빨리 시간을 풀어야지만 예를 들자면 12분 전후에서 풀어주셔야지만 국어와 영어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푸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 제2 메소드라는 방식을 수험생들이 열광하는 제2 메소드라는 방식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검찰 수사관을 꿈꾸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회를 좀 하기에 앞서가지고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이 노량진 수험가에 우리 검찰직을 위한 형법 강의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경찰 강의 같은 거를 그냥 찍어놓고 그냥 검찰 강의라고 소개하든지 아니면 뭐 법원직 강의를 이렇게 뭐 검찰 강의를 하든지 정말 우리 검찰직을 위한 형법 강의는 의외로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이제 드디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죠.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을 뽑는데 뭐 그 전까지 뭐 뜻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사회와 과학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이 업무의 중요도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당연히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필수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직렬인데 이제 올해부터 그게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아마 다른 학원들은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희 이제 체험팀에서는 미리미리 이러한 일들 대비를 해가지고 정말 어디 타직렬 강의 갔다 오는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국가직을 위한 형법 전용 강의를 단독반을 작년에도 진행을 했고 올해도 당연히 변함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물어요. 쌤, 그럼 뭐 좀 달라요? 뭐 경찰 형법하고 어디 뭐 법원직 형법하고 국가직 형법하고는 좀 달라요? 형법이란 학문은 동일할 수 있어요. 형법이란 학문은 뭐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수험으로서의 형법은 많이 다릅니다. 형법이란 학문이 1부터 100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수험생들한테 1부터 100까지 다 알아라 라고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죠. 당연히 1부터 100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20 정도예요. 그럼 A직렬은 그 1부터 100 중에서 자주 나오고 빈출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B직렬은 또 다른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국가직은 우리 검찰직은 또 검찰직 형법에서 잘 나온 파트들이 있어요. 비중도 다릅니다. 형법은 이제 뭐 처음 공부하시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총론과 강론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가령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25문제 중에 총론이 한 10문제, 강론이 한 15문제 정도에서 강론의 비중이 한 60에 75, 60에 70%. 경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 나옵니다. 그다음에 근데 국가직은 아주 고집스럽게도 총론이 12문제, 강론이 뭐 한 7문제, 8문제. 여러분 시험 범위의 비중이 다른데 강의를 어떻게 똑같이 해요? 물론 뭐 한 150간 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찍고 왕창 뭐 강의한다. 이러면 뭐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공부를 오래 하셔야죠. 공부할 게 형법만 있는 게 아닌데 형법 어차피 5과목 중 한 과목이에요. 어차피 비율은 1대1, 1대1, 1대1입니다. 다른 과목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강의 준비를 하셔야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들은 중요하게 수업을 하고 조금 덜 중요한 파트들은 뭐 개념과 중요 판례만 챙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맞도록 형법 강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뭐 기형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강의는 어디 경찰 강의를 듣고 또 기출이 중요한 건 아니까 우리 기출은 따로 사서 풀고 그러면 당연히 강의와 복습에 시너지가 안 나겠죠. 그리고 이미 우리의 기출을 따로 사서 푼다는 것 자체가 해당 강의가 이 기출을 포소를 못할 것 같으니까 불알 사서 푸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공부를 하십니까? 처음부터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부터 강의를 통해 습득을 하시고 또 우리의 기출을 통해서 복습해 나가시고 해 나가셔야죠. 쌤, 저는 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대비할 거고 저것도 대비할 건데요. 그러려면 한 3, 4년 걸립니다. 3, 4년. 1년 만에 빠르게 2년 만에 빠르게 치고 나가시려면 효율적으로 기출 분석해서 또 여러분 기출 분석 하신다고 해서 기출 문제를 푸는 게 기출 분석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쌤 이거 어떻게 푸는 건가요? 너 혹시 기출 안 풀었니? 쌤 기출 다 풀었는데요. 너 그러면 기출책 가지고 와봐. 야 여기 펴보자. 이거 풀었네. 이걸 풀었는데 왜 이걸 못 풀어? 쌤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 선지가 나왔으면 이 선지 속에 숨어있는 법리, 이 법리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이 법리를 알아서 제대로 알고 우리 기출을 풀었으면 이 법리 속에서 당연히 이 법리는 파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가 지금 이 문제는 풀었는데 이 문제는 못 풀었다고 하는 거는 기출 분석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냥 그림 맞추기 한 거예요. 그냥 눈에 익히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출을 풀면서 우리 기출 속에 숨어있는 법리가 뭐고 우리 기출 속에서 유사한 지문은 뭐고 우리 기출하고 비교되는 지문은 뭐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정리를 해 나가셔야 효율적으로 학습이 되면서 단기간에 수험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국가직 전용, 국가직 단독 형법과 형사법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눈치밥 먹지 마시고 우리 검찰직을 위한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